자, 우리가 미분법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미분법을 들어가면서 이 미적분 과목에 있어서 미분법이라는 단원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수투랑 비교해서 이 미적분 과목에서 미분은 역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논의이지만 수투에 비해서 성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그래프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계산이 추가된다. 계산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교과서 목차를 봤을 때 그 계산법이 가지는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수투에서 정의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도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미적분 과목의 미분법에서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투 과목의 미분 중에서 즉 수투 미적분 1 과목의 미분 중에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해서 정의에서 두 개 미분 계수와 도함수. 근데 이 도함수 단원인 거지. 도함수가 두 개를 배우는데 정의와 계산이다. 그 중에서도 이 계산은 다시 x의 n수 그리고 fx 플러스 gx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란 대신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 삼각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여러 가지 미분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이니까 잘 듣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는 졸라 외워야겠어요. 지수 함수에서 도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 삼각함수의 도함수. 삼각함수의 도함수 한번 다시 해볼까?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제곱관계를 보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그래서 코시컨트 x와 코탄젠트 x가 서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x와 코탄젠트 x가 나오고 그리고 코가 붙었으므로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코시컨트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다. 코탄젠트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나 혼자 하죠? 자, 암튼 이렇게 되는 걸 처음 외워라 씨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은 핵심이 크게는 두 개야. 뭐 목세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크게 두 개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목세 미분법은 중요하다기보다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써
사칙 연산에 대한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메인 중에 메인이 된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엮여서 알아둬야 되는 게 역함수의 미분법.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 메인이 되는 두 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떨거지들이 있는데, 떨거지들이 이제 뭐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 줄여서 매개 변수 함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이계도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떨거지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연산의 구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용 B를 좀 강조를 했어요. 응용 문제에 대한 사고법 세 가지 중에 뒤에 있는 두 개, 환원과 확장은 일단 적용 B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의미를 갖기 힘든. 그래서 적용 B라고 하는 게 응용 문제 풀이의 기본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 적용 B는 적용 A의 무한 반복에 의해서 발생하는 능력이다. 그런 게 이제 평상시 선생 수업의 지론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네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정의고 1-2번이 여러 가지 미분법. 그 중에 그러니까 기억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보면 정의. 그 중에 1-1번이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1-2번이 여러 가지 미분법. 그 중에 1번이 몫의 미분법, 이제 본격적으로 2번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하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 과목 전체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 단원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잠깐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 대수함수, 대초월함수,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얘기하기 위해서 보면 대수함수 라인에 속하는 게 세 개,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 라인에 속하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요런 게 있는데 얘들끼리는 사칙 연산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묶여서 대수함수다. 이거죠. 그리고 얘들은 사실 같은 함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대수함수라고 하는 게 사칙 연산의 호환 가능성. 그래서 적당하게 연산을 하면 다 다항함수로 쪼갤 수 있다인데 이제 초월함수는 사칙 연산에 의해서 이 다항함수로 쪼개기가 힘들다. 다항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이거든.
그래서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 세 개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사칙 연산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함수끼리의 연산은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합성함수거든. 참고로 역함수는 합성함수의 일종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칙 연산이 호환이 안 돼. 호환이 불가능해. 이게 이제 큰 특징이거든. 그래서 두 개를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얘와 얘도 서로 호환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남는 결론이 뭐야? 그러면 얘들끼리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의미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이 아니고 뭐야? 합성함수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함수끼리 연산이거든. 다시 크게 돌아가서 보면 수투에서 다루는 이 미분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때 이 미분의 대상이 되는 게 다항함수. 그런데 미적분이 되면 다항함수 이외에 초월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초월함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방금 같은 이런 관점을 갖는다라면 수투에서는 다항함수고 이 미적분에서는 연산을 시켜야 되거든. 연산이 된 함수끼리의 그러니까 연산을 시켜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인데 사실상 이 사칙 연산이 되면 서로 따로 놀아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합성함수다.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연산이 특히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을 갖겠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알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수학의 원리 119페이지. 박스와 그 아래 연구 1, 2번 확인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또 확인해 줘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미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잖아.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하는 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처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즉 수학 하 공통수학 2 함수론 단원에서 즉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울 때 큰탐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합성함수의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함수론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그 관점을 제시하기 전의 얘기잖아. 기억나나? 뭐라고 배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 함수론에서 그래프를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운 게 이거다. 이거 뭐냐면 분리형과 일체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기억이 나나? 분리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y는 g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의 대표적인 게 최대최소, 그래프의 활용에서 최대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거든. 그때 이제 이 합성함수와 같은 말이 뭐냐 하면 치환이다. 이 얘기는 지금 꽤나 나오고 있죠, 현재도. 그래서 얘를 t라고 놓는다. 그러면 분리형이라고 하는 게 뭐니? y는 gt의 그래프와 t는 fx의 그래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은 점대입을 통해서 그린다. 이거였죠. 지금 여기서 하는 미적분 또는 미적분 2에서 지금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통해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거지, 요거. 일체형. 즉 y 콜 gfx의 그래프를 x축과 y축 이 좌표에다 그리자인데 얘는 가장 원시적으로 기본이면서 원시적으로 점대입을 통해서 얘는 미분을 통해서 그리자라는 관점으로 일체형에 대한 얘기고 분리형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미적분 2, 즉 미적분 과목에서 문제를 풀 때도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 일체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 분리형을 그리는 경우가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이해갔니?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두 가지 사항을 받고 왜 합성함수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즉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네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큰 방향. 이거는 마치 이런 거야. 극한을 구하자. 그러면 극한은 어떻게 구하니? 하면 정의와 계산. 정의에서는 그래프에서, 계산에서는 쪼개서 그래프를 그릴 수 때까지 쪼갠다라는 그런 방향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접근하는 방향 두 가지, 두 방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함수 자체의 내용을 얘기하면 수학의 원리 119페이지 박스에 그 내용이 있죠. 노란색으로 밑줄부터 칩시다. 뭐냐면 두 함수 y 콜 fu와 u 이퀄 gx가 미분 가능할 때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건 전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 함수의 성질 이런 그러니까 마치 뭐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는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즉 y 콜 fu와 u 이퀄 gx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합성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함으로 극한값 즉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도함수가 아래와 같다.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된다. 따라서 전제적 의미는 미분 가능 함수의 성질이다. 이거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보고 그래서 유도 과정이 118페이지에 있는데
118페이지를 잠깐 보면 가운데 정도 부분에 한편 함수 u는 u equal gx는 연속이므로 뭐이면 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밑줄 칩시다. 노란색으로 함수 u equal gx는 연속이므로 델타 x가 0이면 델타 u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dy dx equal 어쩌고 아래줄 equal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는 얘기가 있지. 그런데 거기를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줄을 보면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라고 바뀌어져 있죠. 보이나? 그래서 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세요.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그 옆에 적기를 뭐라고 적느냐 하면 치환극한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도 과정은 결국 앞에서 했던 치환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요 관점을 이걸로 한번 보자.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수학의 원리 105페이지 유제 6-1번인데 수학의 원리 105페이지를 보면 요 단원이 미분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 얘기거든. 거기에 유제 6-1번에 2번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걸 지금 왜 보는데요? 하면 유도 과정에 대한 관점을 확인해 보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디로 가?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하면은 0과 각각 1로 가고 따라서 각각 1과 0으로 가므로 1 곱하기 0이다 해서 답을 냈다. 뭐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관점이 아니고 이 관점으로 보자 이거지. 이 관점이 뭔데요? 리미트 뭐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죠. x제곱 플러스 x분의 사인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x 이거 조금 뒤로 해볼까? 이렇게 보겠다.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보겠다 라는 거거든. 뭐 조지라를 왜 해? 그치? 저지랄을 왜 해? 저지랄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면 이 관점을 본다면 지금 뭐니? 이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해가나? 갈 리가 없지? 왜? 벌써 졸리니까? 씨발, 답답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거든. 이게 또 무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dy, dx는 dy, du 곱하기 du, dx 알지? 이제 여기에서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근데 여기를 잠깐 봐. 여기를 보면 이게 뭘 말하냐면 얘가 의미가 뭐죠? 얘가 의미가 y를 u로 미분한다. 얘는 u를 x로 미분한다. 아, 그리고 이제 알아둬야 될 게, 그래서 문자가 총 몇 개야? 3개죠. 세 변수 사이의 관계. 세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거죠, 이거. y를 x로 미분한 게 아니고 u로 미분한다. 그 아래 적혀 있는 내용이 y는 gfx라면 gfx 순서로 되어 있는 거 맞나? fgx죠. 거기랑 똑같이 한번 가보겠어요. 그래서 fgx라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뭐죠? gx를 gx로 미분했다. 이거지. 그런데 새로운 문자 u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gx 그대로 두고 본 셈이다. 이거 이해 갔나? 뭐 이거는 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냐? 요게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 꼬락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곱골이다. 곱골이다. 이거지. 곱골이다. 여기 지금 유도 과정이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장한 셈이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얘는 그럼 결국 뭐야? 사인 x제곱 플러스 x를 x제곱 플러스 x로 미분했다. 즉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0을 가까이 가면 이게 0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이해 갔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거를 뭐 u로 치환했다. 그러면 사인 u를 u로 미분한 거다. 이거고 이거는 뭐야? u를 x로 미분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합성함수의 미분. 법의 유도 과정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극한이지. 그러니까 요 현상을 그냥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파란색과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는 관점에서 삼각함수의 미분? 그렇지.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가 이렇다. 이해갔죠? 어린이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심화로 이거 한번 볼까요? 심화. 얘는 뭐죠? 물론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0 플러스 1분의 0이야. 그래서 0이야. 이거 얘는 뭐야? 1이야. 얘는 뭐야? 이거 미분해서 넣으면 2x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1. 이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해봐 x로. 그러면 뭐야? 2x 플러스 1이지. 그 2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으면 2 곱하기 0 플러스 1이지. 극한값이.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뭐 그거야. 그리고 얘는 0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 결과가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0 1 이렇게 해서 0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 갔죠? 그런데 이거를 미분법 관점에서 보면 얘가 뭐가 될까요?
관심 없죠? 관심 있냐? 미분법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 X의 우극한으로 볼까? X 만약에 이제 X의 우극한으로 본다라면 이거를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 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라면 지금 이 그래프 그려지나? X제곱 플러스 1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해.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를 하죠. You know? Understand? Why not?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조금 아리까리해지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절을 치환을 하면 얘를 어떻게 봐? 얘를 t라고 놓자. 그러면 x는 뭐가 돼? x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돼서 루트 t-1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에서 x가 0보다 크므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제곱 플러스 1에서 x가 0에 하나씩 가까이 하면 t는 1에 하나씩 가까이 가죠. 1. 그러니까 뭐야? t는 1에 하나씩 가까이 가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역함수의 미분을 할 수는 없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 또 미분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다시 S로 치환하면 이거 참 거시기한데 얘를 t-1을 S로 보면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t는 S 플러스 1 분의 루트 t. 그런데 이게 미분 계수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쪽이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나 그 생각을 해서 한번 추측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미분 계수로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그죠? 미분 계수로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가야겠네. 만약에 간다라면 t-1 곱하기 t-1분의 t. 아니야, 이거 너무 어거지로 한다. 그래서 t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얘는 패스하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건 합성함수의 미분법 유도 과정이 이런 문제에서 이게 극한 단어로 처리하느냐 미분 단어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관점을 달리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여기 유도 과정이다 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거였는데 요걸 욕심을 내서 요걸 역함수의 미분법 과정으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역함수의 미분 계수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일단 패스를 하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으로 요걸 좀 보겠어요. 미분 계수에 대해서 요걸 좀 보면 뭐냐면 인테그랄. 지금 봐봐. 인테그랄.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란 걸 배웠는데 부정적분을 보면 dy, dx는 y 플러스 c죠.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이 합성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뭐야? 얘가 인테그랄 dy du 곱하기 du dx 이고 dx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놈인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야. 얘가 뭐죠? 얘가 곱골이다. 지금 핵심은 피적분 함수가 이 곱셈이잖아. 곱셈.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현재 뭐야? 곱골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정적분의 성질이든 정적분의 성질이든 그 뿌리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성질에는 피적분 함수가 합골일 때만 쪼갤 수 있는 거였잖아. 수트, 즉 미적분 1에서 배우길.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지금 곱골인데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해 갔나? 알겠죠? 이게 뭐냐 하면 y 플러스 c라고 해서 곱골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게 나중에 적분에서 치환적분이거든. 치환적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가 치환적분법이지? 내가 지금 치환적분법 수업하려는 게 아니고 치환적분법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이게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얘가 얘이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곱골을 적분해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곱골을 처리하는 게 항상 고민거리였거든 수학자들은. 그런데 그 도구로서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이때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요게 du가 된다. 이해 가나? 이해 갔어? 지금 보면 dy dx를 x로 적분한 거죠. dy du를 u로 적분하면 요 y가 그대로 나오는 셈이다. 오케이? 요게 이제 치환적분법의 뭐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선생은 이제 뭐 치환적분법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나온다는 것을 한번 맛을 봤어요. 이제 내가 가르치기를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부정적분은 사실상 무슨 단원이야? 적분 단원이 아니고 미분 단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분할 때 부정적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지금 뭐뭐 한 거니? 하면 이거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치환 극한을 소환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거는 미분 내용이고 얘는 적분 내용을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극한 단원, 미분 단원, 적분 단원에 걸쳐서 쭉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하고 있는 이항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와 같은 그런 족보가 있는 집안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졸라 마탱이가 가갖고 일단 정리하세요.